제사는 반드시 지내야만 하는 걸까? 그렇다면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지내야 할까? 그리고 음식 준비는 꼭 여자만 해야 하는 걸까? 명절이나 제사가 다가오면 많은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급격히 이혼율이 올라가는 것이 그 방증이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준비할 때 반드시 여자들이 주관했던 이유는 가문의 재산 관리와 집안의 금전적인 문제를 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책임졌기 때문에 그러했다. 당시 남자들은 부엌에 아예 들어가지 못했고 돈 문제나 집안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는 집안의 경제권을 부부가 함께 나누고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돈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사 준비도 부부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약 집안의 돈 관리를 아내 또는 남편 혼자 하고 있다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직접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주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집안의 경제권은 남자가 혼자 쥐고 있으면서 제사 준비를 할 때는 여자들에게만 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만과 갈등을 초래하고 여자들에게 일방적인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 명절 제사든 기제사든 아예 지내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갈등과 불만이 커지면서 제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어 가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제사 지내봐야 조상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며 그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이러한 주장을 하는 본인이 현 시대에 깨어있는 지성인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상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올바르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기에 그러한 것이다. 이 조상복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후천운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이다. 풍수에서는 조상님들은 돌아가신 뒤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음으로든 양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명당에 묘를 쓰면 자손이 번창한다고도 하였고 흉당에 묘를 쓰면 후손이 멸문한다고도 하였다. 조상복은 반드시 존재하며 조상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제사상을 바르게 차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은 조상복을 크게 받아 부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올바른 제사 모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모셔야 할까? 제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굳이 장남이 아니더라도 아들과 딸, 형과 아우를 구분하지 않고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으며 또 서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유산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조선시대 문헌을 보아도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재산을 동등하게 상속하라고 쓰여 있으며 아들이나 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셨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러던 것이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조상 제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고 정실이 낳은 장남만이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 질서가 뿌리내리면서 점차 정실이 낳은 장남을 우대하며 조상이나 가문에 봉사하라는 의미로 부모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문화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아들이고 딸이고 모든 자식이 유산을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현대에는 굳이 장남이 아닌 차남이나 막내가 제사를 모셔도 상관없고 꼭 아들이 아니더라도 딸이 주관하여 제사를 지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또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각 가정의 경제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 자식들이 잘 협의하여 부모님의 제사를 모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제사는 과연 몇 대까지 지내야 할까? 우리는 흔히 유교 사상으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엄격히 남자 형제를 중심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4대조 제사를 지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는 사회 체제가 상당히 달랐다. 제사도 조선 전기에는
성별이나 형제 순서와 관계없이 돌아가며 제사를 모셨으나 후기로 넘어가면서 장남이 주관하는 형태로 변했다. 또한 6품 이상의 벼슬은 증조부까지, 7품 이하는 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평민은 부모만 제사를 지내라고 경국대전에 쓰여 있다. 그런데 사대봉사를 일반 서민들까지 하게 된 것은 가보개혁 이후 신분제 폐지로 나타난 허례의 한 면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세상이 되면서 위세를 뽐내고 돈 자랑을 하기 위해 우리 가문은 사대 봉사까지 한다는 식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특히 일부 가문에서 더욱 확고히 변해 마치 고정불변의 영원한 전통처럼 착각하게 된 것이다.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내는 것이다. 혹여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면 그분들 제사도 당연히 지내드리고 만약 한 번도 뵌 적이 없다면 부모님의 제사만 지내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조상님의 큰 덕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제사 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특히 일부 가문에서 허례허식이 더해져 차례상은 더욱 풍성해져 갔다. 홍동백선이 조유리 신이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법은 조선시대 예법서인 주례, 주자가래, 국조오례 등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홍동백서는 붉은 것은 동쪽에, 흰 것은 서쪽에 놓으라는 예법이고 조유리 씨는 서쪽부터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놓으라는 예법이다. 그러나 붉은 것을 동쪽에 놓으라면서 붉은 대추를 서쪽에 놓으라는 것은 완벽한 모순이다. 조상님께서 앉는 자리가 북쪽이므로 이걸 맞추려면 아직 붉은색이 되지 않은 익지 않은 대추를 제사상에 올려야 한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예법인 것이다. 그 밖에도 어동육서라 하여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두어야 한다. 두동미서라 하여 생선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한다. 자포우회라 하여 육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에 놓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습은 근거가 없다. 많은 집에서 지키고 있는 관습이지만 도대체 역사적인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관습을 다 지키려면 생선, 육적, 어적, 과일 등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명절이 고역이 되는 것이다. 특히 튀김을 하고 전을 굽는 집이 많다. 그러나 태계 이황 선생님은 유밀과인 기름에 지진 과자를 올리지 말라는 유훈을 남기셨고 명제 윤증 선생님도 기름으로 조리한 전을 올리지 말라고 하셨다. 사계전서 제41건 의례문에 밀과와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라는 기록이 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제사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 무거운 차례상은 그만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 노동력은 명절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가정불화와 남녀 갈등, 노소 갈등을 일으켜 심지어 결혼에 앞서 제사 유무마저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놈의 제사 또 돌아왔네라며 불평하며 만든 음식을 과연 우리 조상님들이 좋아하실까? 과연 편하게 드실 수나 있을까? 그렇다면 제사나 차례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제사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문제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성균관에서는 제사란 천지와 조상 등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행위나 의례를 총칭하며 제사와 달리 차례는 설, 추석, 한식과 같은 절일에 음식과 과일, 술과 차를 올리며 지내는 약식 제사라 설명하였다. 요즘은 대부분 차를 올리지 않지만 여전히 차례라고 부르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성균관에서는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며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된다고 강조하였다.
제사는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의식 중 하나로 부모님에 대한 효를 근본으로 하여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조상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제사는 한마디로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사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의식이었던 이유는 예로부터 조상님을 존경하여야 하며 그분들의 영혼이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으로 조상님들의 축복을 받고 가호를 받으며 또한 조상님들의 안식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번 추석에는 명절 음식인 송편을 중심으로 배추, 밤, 배, 감 4가지만 정성 들여 준비하고 순수하고 맑은 술을 정성 들여 골라서 준비해 보자. 짧은 명절 기간 동안 음식 준비로 돈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의미로 두고 보고 싶었던 얼굴 한 번 더 보고 화목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더없이 기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